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군사보호구역 해제, 독일까 약일까 라는 제목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국가에서 반드시 편리한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는데, 군사보호구역이라는 그 권역내는 사실상 편리한 교통과 많은 사람이 몰리기가 상당히 제한이 됐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관련 뉴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사보호구역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 어느 지역을 해제를 했고 왜 그곳을 선택을 했는지, 세 번째죠.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과연 독일까요? 약일까요? 그리고 그곳의 미래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정의하면 이렇죠. 군사 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설정하는 구역을 뜻하게 됩니다. 이 부분 누가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이 선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1973년도에 처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잠가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죠.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신다면 재미난 시간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러한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꼭 이러한 부분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심 속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군시설과 접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잠궈져 있던 땅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올해 굉장히 많이 풀었다.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제 사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뉴스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됐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는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일부 지역을 조금씩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풀린 지역은 어떠한 재미가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하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즉,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군사시설 내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재산권 행사가 많이 침해됐다는 거예요. 이게 풀렸더라. 크게 보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총 3가지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법 등을 통합하여 2007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제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의 유사한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통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땅, 하늘, 바다 모두 군부대 인근에 있는 것들은 잠겼었다. 조금 더 세분화해보면 이렇습니다.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사실 저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군생활을 조금 더 오래 했었어요. 7년 동안 해서 육군 대위로 전역을 했지만 제가 7년 동안 몸담고 있던 그 군부대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조차 사실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업을 시작을 하고 이러한 뉴스를 보아하니 그동안에 그쪽 일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의도에 35배 풀려 재산권 행사 가능이라고 해서 2021년 1월 14일 날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만 하면은 여의도에 땡땡배, 100배, 1000배 기준을 뭘로 잡죠? 항상 여의도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나무위키 한번 들어가서 여의도 면적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수치만으로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넓은 면적을 알기 쉽게 표현할 때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 부분 누가 선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했고요. 2012년도에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고 표현할 때에는 윤중제 안쪽의 여의도 면적의 2.9제곱킬로미터로 통일해 쓰기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뉴스를 볼 때 항상 여의도라는 기준점이 잡히고 그걸로부터 몇 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 하나 가져야죠. 윤중제가 뭐죠? 유래를 보면 이렇죠. 여의도 주위의 제방도로인 윤중제를 축소한 데서 유래됨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윤중제는 1968년 서울시 한강개발계획에 따라서 여의도 주변의 제방도로인 윤중제를 축소한 데에 유래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정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의 핵심이죠. 어느 지역을 해제를 했고 왜 그곳을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사진 한 장 갖고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총 1억 67만 4284제곱미터고요. 여의도 면적의 무려 35배에 해당되는 면적이 됩니다. 여기에서 큰 면적으로 해제된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군산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울릉군, 세 번째는 고양시, 네 번째는 고성, 다섯 번째는 파주, 여섯 번째는 김포가 됩니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기 10시 방향에 모여져 있는 곳이죠. 김포, 파주, 고양, 양주를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죠.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시 제목에 군사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 2021년 1월 19일 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 변경 지정 현황 고시가 뜹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은 고시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하나, 고시가 과연 무엇일까요? 고시의 정의죠.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 사항에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뜻하고 있어요. 즉 나라에서 계획되고 결정된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문서, 이것을 고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시문 내용 보면은 총 2페이지 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통제보호구역 해제, 제한보호구역 해제, 비행안전구역 해제,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내용, 제한보호구역 지정, 지자체 동의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중에서 이 파란 네모를 치고 있는 경기권의 김포, 파주, 고양, 양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 뭘로 뭉쳐져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제한보호구역의 정의는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 내용 풀이를 하면 이렇죠. 더 이상 군사작전의 수행이 필요가 없고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군사훈련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지 않는 지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앞으로 이쪽 일대에 인구집중 유발시설,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들어감에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투자라는 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러한 지역도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는다면 내 자산 조금이라도 더 불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김포시 출발하겠습니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지역 중에서 고촌읍 테리, 향산리 일대라고 나와져 있고요. 고촌읍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최근 호재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현장 가서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도상으로 확인한 내용이고요.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인근 일대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핑크 색깔 선이 김포시 고촌읍이라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의 중심을 고촌읍 행정복지타운으로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죠. 고촌읍 행정복지타운으로부터 4시에서 5시 방향경에 강서구의 초대장주죠. 마곡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뭐 들어가 있죠? LG, 코오롱, 이랜드, S-오일 등 강서구의 영원한 대장주,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끝판왕, 이 부분이 고촌 행정복지타운으로부터 그닥 멀지 않은 약 6km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 6시와 5시 방향 그 사이격에 들어가 있는 곳이죠.
이곳에 김포공항, 롯데백화점, 롯데몰, 롯데호텔 등 서쪽 교통의 중심지라고 불리우는 김포공항역이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곳을 제가 왜 교통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엄청나게 복잡한 철도 노선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뿐일까요? 우리나라 지방을 가장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교통편, 당연히 비행기가 되겠죠. 물론 최근에 KTX, SRT 등 편리한 철도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김포공항 우리나라의 핵심 교통편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직은 허허벌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번 3기 신도시 서쪽 부근의 최고 면적을 자랑하는 지역이죠.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이 이곳과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쪽 일대 계양산, 안매산, 말동산, 꽃매산, 높은 산을 제외하고는 네 번째 9시 방향경에 어떤 게 있죠? 인천 검단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리는 약 5km 정도 되고요. 이곳 일대 더 이상 말하면 입 아프죠.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김포 풍무 2지구 약 3km 반경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여섯 번째 약 10시 방향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약 5km 정도 반경 내에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12시 방향입니다. 고양 장성지구, 고양 관광문화단지도 5km 정도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약 2시 방향경에 대곡역도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던 고촌읍 일원에 그 일대를 살펴보니까 엄청난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지역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시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대 동그랗게 한번 제가 가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엄청난 시설 들어감에도 그닥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정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주시입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봉암리, 백성리, 법원리, 선유리, 야당동, 광탄면, 용미리 일대라고 나와져 있고요. 지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연천, 동두천, 양주, 고양, 김포 일원에 뺑 둘러져 있고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게 파주입니다.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 자 살펴보면 파주읍이 있고요. 이곳 일대 어떠한 움직임 벌어지고 있을까요? 파주 백성리,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요. 토지계획을 보면은 파주역 플러스 상업지 및 주거지로 구성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2번입니다. 법원읍이 되겠고요. 파주시 법원읍 법원 2 일반산업단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 3번 문산읍입니다. 파주시 문산읍 선유 일반산업단지이고요. 이 일대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등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입주업체 83개, 고용인원 3,448명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떠한 업종이 들어갈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파주시 야당동입니다. 이곳에는 이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파주시 야당동 이곳에 이 핑크 색깔 선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야당 역세권 개발한다고 이미 발표된 바 있고요. 파주 운정신도시 약 3km 정도 떨어진 일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내에 어떤 거 들어오죠? GTX, 광역급행철도가 들어간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일대 인근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더라. 파주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죠. 산업단지의 타운, 사람이 몰림으로 인해서 토지의 용도가 바뀔 만한 필요성, 그로 인해 해제의 압력, 국방부의 결정, 요 정도로 한번 맥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요, 덕양구 오금동, 내유동, 대자동, 고양동 일대, 일산 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 동구, 성석동, 문봉동, 식사동, 사리현동 일대라고 나와져 있고요. 지금 경기권 내에서는 가장 큰 면적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양시 지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오금동이고요. 오금동은 고양 지축 플러스 삼성 도시개발 사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2번 덕이동 같은 경우에는 고양 일산 덕이도시개발 산업과 파주 운정신도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성석동입니다. 이곳 일대 일원에는 고양 식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리현동입니다. 이 핑크 색깔 선이 그려져 있는 곳 일대가 사리현동인데 사리현동 일대의 우측 부근에 이 선 보이실까요?
요게 어떤 거냐면은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예요. 원당 관상간 도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요 일대에 현재는 별달리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 도로 타면 어디로 연결이 되죠? 서쪽 교통의 중심, 김포만큼이나 많은 노선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 대곡으로 연결이 되더라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주시입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은연면 도아리, 남면 상수리 일대라고 나와져 있고요. 양주시 지도 보면은 위쪽에 동두천시가 붙어져 있고 동쪽에 포천, 아래쪽에 의정부, 도봉구랑도 살짝 붙어져 있고요. 고양시, 파주시 뺑 둘러져 있다. 그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는 곳이 양주시더라. 먼저 은연면입니다. 요 핑크 색깔 선이 은연면 위치가 되고요. 이 일대에 덕정 양주 신도시와 GTX 신호선, 양주 옥정지구 동두천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질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제가 군 생활을 예전에 이쪽 일대에서 오랫동안 했었어요. 제가 덕정역 앞에 있는 16보급대대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쪽 일대 사실 역만 덩그러니 있고 굉장히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사 주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더불어서 GTX 신호선까지 확정이 나면서 지금 엄청나게 따끈따끈한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더라. 제가 군생활 할 때 사실 조금 퀘스천이었던 게 있었어요. 그곳 일대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주임원사나 상사들 보면은 끊임없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것도 종종 듣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고수였더라.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될 만한 곳을 찾는다면, 사람이 많이 몰린 곳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교통이라는 편리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철도라는 노선은 큰 영향력을 끼치더라. 그렇다면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독일까요? 약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요. 투자는 사전적 의미로서 확정된 이율의 보장을 받는 저축과 달리 불확실성이 수반된 자산 증식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흔히 많이들 착각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투자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측 가능한 부분에 내 소중한 자산을 던지고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씨앗을 심어놔요.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는 과정, 그러한 것을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투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내 소중한 자산을 던져놓고 핵심이죠.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 즉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투기성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투자와 투기를 구분을 해라. 먼저 제안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백전백승 유일한 투자법, 역세권 투자가 있다라는 거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죠. 사실 이러한 부분을 업으로,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데 투기성이 조금 있더라라는 거예요. 남북관계 개선 훈풍의 파주 땅값 8.14% 올라 전국 1위다. 제가 왜 이러한 부분을 투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남북관계 급전에 파주 연천 민통선 부분 들썩. 하나 더 볼까요? 남북교류 기대감에 접경지 파주 고성 땅값 껑충.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왜 투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고수의 생각 이렇습니다. 통일이 아니면 답이 없는 부동산이 사실 이쪽 일대의 대부분의 땅이에요. 자, 투자라 하면 미래가 예측돼야 되는데 통일이라는 영역 과연 예측이 될까요? 사이만 좋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까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한, 즉 38선이 없어지고 주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북한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만 좋다고 내 소중한 자산을 아무데나 던져놔? 이거는 무척 어리석은 행위일 수도 있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투자법이다. 풀이해보면 이렇죠. 파주라는 지역은 엄청나게 넓어요. 이 일대에 정확히 어디에 철도가 들어가고 도로가 생기고 사거리가 만들어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투하해서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집어넣는지에 대한 거를 면밀하게 분석해도 사실 100% 성공하기 어려운 게 투자인데 남북관계가 조금 훈풍이 돌았다.
관계가 조금 더 개선이 됐다. 대표급들이 만나서 악수 한번 했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 일대에 아무데나 던져놓는 거는 사실 멍청한 행위일 수도 있다. 내 소중한 자산이 열심히 일을 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여기가 다리인지 발톱인지 머리인지 꼬리인지 귀인지 코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군사보호구역 시설 인근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심을 권면드립니다. 2018년도 보도자료죠.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 시작. 어디서 나왔죠?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역을 출발을 해서 원산, 두만강, 안변역, 신의주 북한으로 어떤 게 깔리죠? 철도 노선이 깔린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뉴스도 나옵니다.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 2021년 1월 4일 최근 뉴스죠.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까지 교통 요충지 강원 도약이라는 뉴스가 되겠고요. 이 뉴스를 보면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철도, 그리고 그 철도가 정확히 어디에 멈추는지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이 일대에 투자하심이 현명하지.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이런데 아무데나 던지시는 것은 위험하더라. 이러한 토지 거래하는 부동산 보통 뭐라고 부르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들을 막으려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것, 기획부동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죠. 철도축 정도는 알고 나는 죽어도 그쪽 일대에 투자를 해야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정도는 알고 하심을 권면드린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결정해둔 대한민국 국방부 및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 보유자 여러분도 축하드립니다. 허나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큰 기대로 투자하면 옳지 않더라. 투기 말고 투자하시기를 권면드리고 부동산 자산 증식의 절대적인 힘,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면밀히 분석을 하길 바라고요. 최소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시설 어떤 거죠? 철도축 정도는 공부를 하고 내 소중한 자산 던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상으로 정구수였습니다. 안녕.